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프거든? 그래프잖아. X축, Y축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정보 처리라는 건데 진짜 별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1 잼미니 때 배웠던 그냥 정비례 함수 설명해 놓을게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4시간 물 채우면 1시간당 1톤, 2톤, 3톤, 4톤 된다. 그거 점들을 찍어가지고 표현했더니 이런 직선이 되더라. 표로 표현했더니 이런 표가 되더라. 이거 중딩 잼미니 때 다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봐. X축에 따라서 Y축이 결정되는 게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는 게 함에 들어간 수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배웠던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잖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과연 X축과 Y축의 관계가 함수 관계인지. X축 뭐예요? 주파수. Y축 뭐예요? 음압. 주파수에 따라 음압이 결정이 되니? 아니잖아. 그래서 읽었잖아요. 주파수랑 음압. 무슨 얘기야? 그래. 귀의 소리는 F1, F2 외부 소리에 의해서 귀의 청세포가 그 외부 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소리였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단지 얘는 뭐예요? 3.2의 주파수가 이만큼, 3.7에서의 주파수가 이만큼, 귀의 소리가 내는 주파수의 소리가 이 정도의 음압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X축, Y축이 아니라니까. 뭐가 더 먼저 왔냐, 늦게 왔냐가 아니라고. 근데 학생들이 자꾸 X축을 시간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틀리는 거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1단락부터.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이거야. 우리가 이제 군대 가려고 신검이라는 거 받을 거예요, 남학생들은. 신검 받으러 갔는데 100% 여기서 소리 들렸는데 소리 어디서 들려요? 여기요. 이 새끼 귀가 안 좋은가? 뭐 어떻게 그렇게 되면 나는 누가 지키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귀의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이게 아니라 귀에다 뭐를 꽂고 있으면 걔가 저 죽어도 안 들리는데요. 조용히 해. 귀의 소리 이미 났어. 끝. 군대 가는 거야. 예를 들면. 봐.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받는 사람 협조가 없으니 시행하기 힘들대. P는 여러분 problem 문제의 약자고 제가 항상 P라고 적으니까 따라오세요.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돼. 해결책, 솔루션. 저는 S라고 쓸 거예요. 이건 국어라는 정보에서 기본이야.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돼. 오케이? 때때로 문제에 대한 원인, cause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CS 구조 잘 기억하시고 이 PCS 구조는 여러분 인생 설명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즉, 1단락 주제 도입하는 단락이고 일반적 청력 검사, 내가 안 들리는데 해버리면 끝이야. 해결 방법은 귀의 소리래. 귀의 소리가 뭐지? 데이비드 캠프. 뭐 이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좋아. 귀의 소리 원리는 뭔데? 뭐래요? 밑줄.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무슨 얘기지? 봅시다.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뇌의 달팽이가 하려는 청세포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고 해요. 자,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자 보세요. 먼저 뭐가 들어와? 외부 소리가 들어와. 외부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거기에 대응을 해. 수축과 이완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해서 민감도를 증가시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귀의 소리래요. 외부 소리가 들려오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민감도를 증가시키려는데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달한다. 이 귀의 소리는 뭐다? 청세포의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다. 왜? 자기가 움직여서 내는 소리니까. 됐죠? 자, 과거에 이게 충분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메아리였대요. 하지만 과거의 정상과학이었던 거죠. 야, 어떻게 메아리가 외부 자극 소리보다 더 음압이 크니? 외부 자극 소리가 당연히 더 커야죠. 메아리가 더 작아야지. 메아리는 튕겨서 나오는 건데 튕겨서 나온 놈이 원래 들어간 놈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처음 들어오는 소리가 있고 그에 의해서 메아리가 나올 건데 메아리는 당연히 외부 소리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떻게 음압이 더 크니? 그래서 과거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근거가 생긴 거죠. 동시에 자 다시 반박 근거 첫 번째.
외부 자극 소리보다 음압이 더 크다요. 두 번째, 오른쪽 귀에 울렸으면 오른쪽 귀에서 메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야 왼쪽 귀도 움직이잖아. 반박 근거 두 번째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청력 검사했는데 들리니 아니요 해버리면 끝이야. 그럼 군대 다 안 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귀에다 꽂는 거야. 귀의 소리를 들려주면 첫 번째, 청세포는 외부 소리를 감지하면 청세포에서 귀가 막 수축과 이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려고 그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내고 청세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내는 소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귀가 소리를 내니? 메아리 아니야? 아니야. 들어온 것보다 음압이 더 클 때도 있고 두 번째, 오른쪽 귀에서 터트렸는데 왜 왼쪽 귀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냐고 반박 근거 두 가지로 반박을 했다는 거죠. 흐름 잡혔죠? 3단락. 이러한 기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자 그럼 봐봐. 2단락은 뭐냐면 기의 소리의 원리인 거죠. 3단락은 뭐냐면 기의 소리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청세포에서 발정하고요. 기저막을 따라서 난원창을 통해 가고요. 청석골을 통해서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대요. 이거 이렇게 읽어봐야 하나도 안 남아. 이런 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림으로 주는 거예요. 글과 그림. 연결 지으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야. 글하고 그림하고 연결 지어봐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해서 청세포를 자극하고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측정할 수 있는데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만으로 내주는 조합을 이용하는데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만 측정되고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이다. 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며 이렇게 가장 크다. 자, 튀어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거 그냥 읽으면 아무렇게 처리도 안 돼요. 그러면 구조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과정이죠. 1. 청세포 2. 기저막 3. 난원창 4. 청석골 5. 고막과 외이도. 어차피 기억 못해. 그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전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 전자고요. 후자라고 했죠. 두 주파수만 준 거죠. 여러 주파수가 섞이면 이런 주파수 대역 측정이에요.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 일정한 패턴. 후자의 기의 소리는 이렇게 측정이 되고 여기서 가장 크다라는 내용까지. 자, 추후에 필요하면 다시 발췌도록 올게요. 자, 그리고 4단락. 그런데 귀의 소리가 손상되는 경우도 생긴대요. 결과적으로 손상되기 시작하면 귀의 소리 감소한대요. 그래서 30dB 이상의 손역종 시일이 발생하면 귀의 소리가 사라진대요. 마지막 5단락은 측정 방법이죠. 장점이 되겠죠. 이 정도 느낌으로 필기 잡아주시면 이 구조 처리가 선지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읽기 스타일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이 잘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소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거나 여러분 수준에 안 맞기 때문일 수 있는데 이걸 못 해내면 요즘에 복잡한 비문학 지문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빠그라져. 이렇게 무조건 처리해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연습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화법과 작문을 되게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화법과 작문이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우리 일상 대화니까. 그럼 어디서 연별을 하냐? 구조에서 연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이미 보충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늦게 들어왔거나 오늘 수업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고 꼭 요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답보 올라볼게요. 기억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 아까 얘기했었죠. 귀의 소리라는 거는
누군가의 주장이에요.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근거로서 정당화돼야 되는데 근거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외부 소리의 음압보다 귀의 소리 음압이 더 크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오른쪽 귀에 들렸는데 왼쪽 귀에서 귀의 소리가 나더라. 됐죠? 자, 귀의 소리를 반박하는 근거는 뭐였어요? 그거는 메아리 아니냐. 메아리 아니다라는 재반박 근거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논증 구조가 핵심이었던 거야. 우리 아까 풀었었던 패러다임 지문 기억나죠? 최순환 지문 기억나죠? 그것도 논증 구조였다시피 얘도 논증 구조예요. 그럼 봐봐. 1번 선지. 뭐라고? 예. 이거는 메아리로 반박될 수 있었던 거죠. 정답은 2번이죠. 아니, 오른쪽 귀에다 썼는데 왜 왼쪽 귀에서 들리냐고. 메아리일 수가 없는 거죠. 메아리에 대한 재반박. 3번 선지는 귀의 소리가 전달되는 그냥 과정에 대한 거고, 4번은 귀의 소리의 측정에 대한 것이고, 5번은 귀의 소리의 특징에 대한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귀의 소리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2번 선지 정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필기하시고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생각 따라오시고. 필기 시간 20-30초 정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느낌이요. 정확하게 고3 4등급 정도 느낌 돼요. 아, 선생님, 저 4, 5등급이면 좀 실망인데요. 고3, 지금 당장 고3, 4, 5등급. 고1인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3, 4등급이면 내신에서 보통 반에서 5등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은 지금 좀 괜찮은 모습들을 가끔씩 헷갈려. 가끔씩 헷갈리는데 지금은 괜찮다 이 얘기예요. 알지? 무슨 얘기인지? 항상 바람직하진 않다는 거 느낌이. 근데 뭐 본인 인생이고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선택 존중하고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자, 20번 문제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라고? X축은 주파수고 Y축은 음압이라니까. 그럼 봐봐. 1번은 왜 고르냐고. 1번 정답이잖아 바로. 왜? 여러분 봐요. 자극 소리를 받고 반응해서 나는 소리가 귀의 소리잖아. 1번 틀렸지 끝이지. 근데 X축을 시간으로 보면 귀의 소리가 먼저네?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많이 어이없이 틀렸는데 오답 이후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X축을 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럼 귀의 소리가 먼저네? 아직 안 끝났다. 5분 남았어요 여러분. 얘가 먼저네? 라고 읽어버린다고. 이해됐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축 시간 아니었다니까. 주파수였다고. X축은 주파수였고 X축이 주파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감지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얘가 먼저 그 다음 얘라고. 됐죠? 정답 1번 끝. 황당하죠? 이렇게 쉽다니까. 정보 처리 능력, 그래프 보는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뭔가 잘한다. 또 오늘은 비문학을 좋아하는구나 너희가. 근데 어떻게 내신은 문학이 존나 나오는데. 난해합니다 진짜. 자 그럼 봐봐. 니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아까도 얘기했죠. 자, 안 들려야 하면 기존 방법 못 쓴다고. 얘는 귀에 꽂아놓고 쓰면 무조건 그냥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쥐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사람도 아닌데. 근데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외부 소리가 들려오면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중요한 건 뭐라고? 이 둘은 인과관계였던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제가 이것저것 정보 처리를 많이 해드렸지만 이 글의 핵심 주제 원리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있잖아. 보세요. 자, 첫 번째. 외부 소리에 따라서 귀의 소리가 내는 능동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쥐 같은 애들한테도 쓸 수가 있겠죠. 2번. 신검 받으러 가가지고 뺑기치는 애들 잡아낼 수 있겠죠.
3번은 좀 이따가 좁히고 발췌독 해볼게요. 자, 4번. 난청이 생겨가지고 귀가 청세포가 파괴돼 버리면 당연히 소리를 낼 수가 없겠죠. 귀의 소리. 그럼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봐봐. 귀의 소리는 누가 내는 거야?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청세포가 파괴됐다는 건 귀의 소리도 당연히 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테스트할 수가 없겠네. 정답 5번.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 정보 잡아주시면 정답 보였고, 자,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1분만 더 할게. 필기해. 여러분, 딱 1분만 참아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10시간, 3시간 공부할 게 1분으로 퉁 쳐질 수 있어요. 지금 1분만 조금 고생해. 인생은 항상 그래. 근육이 터질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는 거. 그게 근육을 키우는 거야. 그때 한 번 더 하면 근육이 더 커. 원래 그래. 인간은 한계 끝에 한 번 더 버텼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필기하시고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주제잖아. 자극 소리에 따라서 귀의 소리가 들린다는 인과 구조. 보여? 그러니까 주제가 핵심 주제가 이거였던 거야. 외부 자극 소리에 따라서 귀의 소리가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낸다. 이해하면 5번 선지 보이듯이 얘도 마찬가지죠. 자극 소리가 낮기 때문에 귀의 소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한 소리가 귀의 소리고 정답 1번이라는 것도 보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제 잡으면 정답이 이렇게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이 전혀 아니었던 거야. 핵심은 얘 잡으면 두 문제 다 털었다는 거. 됐습니까? 오늘 다 까먹어도 얘는 기억하고 갑시다. 주제 원리 잡는 게 핵심. 오늘 다 까먹어도 이게 핵심인 건 기억합시다. 이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자,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수업 좀 어려웠거나 쉬웠거나 오늘 처음 왔거나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 안 되거나 남아 계시고 가세요. 물론 남아있지 않겠지만 잘 가십시오. 안녕, 빠이.